도가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이거 마음의 준비하셨어요? 도가 뭐냐고 물었을 때 대답해야 될 부분이 어디까지 있는지.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때 천기는 구월이라고 하며 하느님 주체는 이렇게 더 나은 원천에 구월이 들어와 나와 융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월이라고 일부러 한 거예요. 그 기라고 하니까 자꾸 다른 기인데, 다른 개념인데 자꾸 같은 것처럼 들어버리니까 말을 만든 거라고요. 구월, 천기. 이게 그 일반인들 쓰는 기 개념 이면의 기라고 하면 상당히 그 웃기는 얘기기도 하고, 그냥 논리적으로 쉬운 논리예요. 상위의 상위, 상위의 상위라고 이게 메타적으로 올라가는 건데, 이게 필요한 이유는 솔직히 있어서 그래요. 있긴 있어요. 이런 기들이. 지구 기운을 넘어가려면 지구가 탄생하기 이전에 그 무언가로 접촉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런 게 있느냐도 헷갈릴 텐데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태양계가 있으면 태양계가 생성되기 이전의 기가 있고, 그게 은하기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구 이전의 기운은 태양 기운인데, 태양계 기인데, 이 태양계 기는 지구의 기와 달라요. 지구에 있으면서도 태양계 기운을 느낄 수 있긴 한데, 문제는 어떻게 있냐면 일종의 물고기, 물 속에 있는 물이 공기를 느끼기 어려운 거와 똑같아요. 있긴 있잖아요. 있나? 이거 어떻게 말해야 되나? 비슷해요. 여기는 지구 기운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도 태양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태양계의 기가 있는 건 논리적으로 맞는데, 문제는 그거를 어떻게 거기까지 파고 들어가서 접촉할 수 있냐고요. 이게 힘들기 때문에 아예 지구를 벗어나서 하는 게 쉽죠. 근데 이런 식의 것이 있다고요.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여러분이 내 곳으로 소화해 갈지는 이제 스스로 해결해야 될 부분일 것 같긴 한데, 우선 있다는 걸 말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나중에 그 힌트가 안 돼요. 힌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상위 것이 있다고요. 상위 것이. 그래서 지구 밖에 나갔을 때 이 기운을 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돌아다니기가 편하고 거기서 행동하고 무언가 할 때 편해요. 이걸 모르면 거기 가서 어방한 짓을 한다고요. 수영하던 사람이 육지에 올라오면 와서도 수영하려고 하는 건 웃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항상 얘기지만 자기가 비웃는 짓도 한다니까요. 지구 나가서도 지구에서 있던 짓을 하려고 해요. 그건 다르게 얘기하면 살아있을 때 하는 행동을 죽어서도 하려고 하잖아요.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게 비웃을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심각하다니까요. 다른 곳에 갔으면 다른 곳에 갔다는 걸 인식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항상 그거예요. 다르게 됐다는 거,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기하고 똑같아요. 지금은 시간이 지나왔어요. 1초 지나고 찰나가 지나왔기 때문에 다른 사건에 내가 다른 상황에 처하고 있는데, 아까 하던 행동 또 하려고 할 거라고요. 다 똑같은 얘기예요. 물에서 수영하던 짓을 육지에 올라서 수영하려고 하면 비웃는데, 문제는 아까 하던 행동을 지금에서 한다고 하면 이것도 비웃어야 되는데 비웃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도 은유예요. 맞나요? 다 같은 거예요. 다 같은 얘기인데 같은 것을 같은 것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좀 이게 어렵다고요. 그걸 해봐야 된다고. 자꾸 같은 거라는 거, 같게 만들 수 있어야 돼요. 다 그거라고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아니라는 걸 볼 수 있어요. 항상 같은 것으로 만들 수 있을 때 같은 것으로 잘 되지 않는 부분이 보이거나 같은 것으로 만들고 남은 나머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차이예요. 차이를 보려면 같은 것이 보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차이를 알아낼 수 있어요? 차이를 봤다는 얘기나 같은 것을 봤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가 돼버린다고 나중에는. 그러니까 항상 은유를 알아낼 수 있어야 돼요. 다 비유되고 다른 곳으로 교체되어 있다는 거예요. 꿈도 은유잖아요. 교체되어 있어요. 다른 걸 바뀌어 있어요. 압축, 그러니까 응축되어 있다는 얘기하고 이거 비유적인 거 하고 전치된 거 뭐 대충 그런 식의 법칙으로 하잖아요. 응축이니까 여러 개의 의미를 하나의 사물로,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나오고 또 다른 곳으로 대체해서 나온다고요. 이 몇 가지밖에 없어요, 규칙이. 그래서 꿈을 해석이라는 건, 해보는 건 자기가 해봐야 돼. 자꾸 비유 알아내는 방법이잖아요. 은유 알아내면 내 의식보다 내 무의식이 더 잘해요. 항상 나보다 내 안의 것이 더 똑똑해. 항상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의 잠재력을 무시하지 마요. 생각보다 똘똘해요. 네가 멍청한 거야. 네 안은 똑똑한데 넌 멍청해. 이렇게 된다고요. 그 소리 안 들으려면 자기 내면에 하고 자기 그 안에 있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정도는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는 몰라더라도 얘가 지향하는 것 정도는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사는데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는 바보란 얘기잖아요. 지가 사는데 지가 왜 사는지 모른다고 얘기하면, 다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걸 개그로 못 알아듣대요. 또 어렸을 때는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뭐 다들 그렇게 일상적으로 통수적으로 얘기하잖아.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바보란 얘기란 말이에요. 바본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된대? 답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하고 대화할 수 없어요. 해보세요. 나중에 머리 아파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하고 대화하면 나중에 집에 와서 술 먹게 돼요. 그러니까 같은 것으로 보는 게 해주는 거예요. 제가 해주는 것도 다 그런 거라고요. 이것도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요. 물에서 육지 올라오는 거나 내가 생사를 건너가는 거나 같은 짓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망둥어가 그 무태에 올라오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의 진화가 거치는데요. 아가미 호흡이 코 호흡으로 넘어올 때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요. 솔직히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진화의 문제는 이 진화에서 저 진화로 있는데 이 중간에 텀이 있어요. 이게 아직 뭐 발견이 안 됐거나 화석이 발견이 안 돼서 그렇게 얘기하거나 뭐 그 중간에 해당하는 그 뭔가가 발견 안 해서 아직 못해서 라고 얘기하는데 발견해도 똑같아요. 이 동물에서, 그러니까 원숭이에서 침팬지에서 인간으로 넘어오는데 그 중간에 뭔가가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그거하고 인간하고 이 중간에 분명히 또 텀이 있다고요. 그 텀을 어떻게 넘어왔을까요? 잘 못해서 문제라니까요. 결과적으로 넘어온 것 같긴 한데, 근데 넘어올 수 있냐는 거죠. 항상 그 텀에서 불가능이 들어가요. 넘어올 수 없는데 넘어올 수 없는 곳을 넘어와요. 아까 말한 대로 언어 획득이라는 게 우리가 말을 배운다는 게 2~3살이면 다 하는 것인데 짐승은 평생을 살아도 못해요. 우리는 1년, 2년이면 할 수 있는 그 언어 획득을 이 지구상에서 누가 할 수 있냐고요. 인간밖에 못해요. 그런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그 지적 능력이요. 침팬지가 머리가 지금보다 100배 커지면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갑자기 침팬지가 수십 년, 100년, 1000년 살아도 못하는 그 언어 획득을 우리는 왜 1년 만에 하냐는 거예요. 왜 비웃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항상 텀이 있는데 넘어갈 수 없는 딱 그 비약을 항상 넘어와요. 비약이 있어요. 항상. 그래서 비약을 잘 볼 수 있어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봤을 때 이어져야 이게 인과관계가 된다고요. 1에서 2로 넘어가는 거. 이제 박형규가 쓰는 그 형이사 강의 같은 거 보면 항상 나오는 얘기인데 이게 끊어져 있는데 이게 이어지잖아요. 이렇게
중간에 이어져 있잖아요. 이걸 연속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시간을 이렇게 보고 있다고, 시간이 계속 이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제가 여기 있다가 저쪽으로 가면 분명히 이어진 거예요. 여기서 일로 간 거잖아요. 이렇게 본다고요. 근데 그 시간을 끊어졌다고 보면,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이해하는 시간동으로 보면 사건이 이어짐도 있다고 했잖아요. 이어지지 않아요. 인과관계는 습관이라고 했잖아요, 휴미. 내가 그렇게 보게 돼 있다고요. 아니면 칸트식으로 말하면 그런 식으로 서술해놔야, 그런 식으로 내가 받아들여야 그 사물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짓이기도 하고 그래요. 이렇게 멍한 표정을 짓고 있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절로 걸어가면 우리는 그걸 시간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 인과관계 시간이라는 걸 얘기하면 뭔가 안 것처럼 얘기 된다고요. 시간이라고 얘기한다는 건 사물을 해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도 돼요. 사물의 변화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게 사건의 변화로 얘기하면 다른 것이 있어요. 시간적으로 이어지지 않았는데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것을 세상 많은 것이 더 이어져요. 더 많은 인과관계가 이해되기 시작한다고요. 시간을 빼면 시간적인 나열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사물을 이해하게 되는데, 시간적인 나열을 빼면 다른 것도 이어져요. 어제 일어난 거, 1년 전에 일어난 거, 그리고 거꾸로가 돼요. 내가 머리가 아파서 약을 먹는 게 아니라 아프려고 약 먹어요. 그것도 돼요. 거꾸로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아프니까 약을 먹은 건데 그렇지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약을 먹어서 아파요. 아니면 약 먹고 싶어서 아프거나, 약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아파요. 이상하다고요? 나중에 경험해봐요. 있어요, 그런 게. 거꾸로가 돼요. 분명히 머리가 아픈데 약을 먹으려고 마음 먹으면 안 아파지기 시작해요. 그럼 안 먹어야지. 그것도 하면 또 아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먹어야 돼요. 그냥 약 먹어야 하기 때문에 그냥 머리 아픈 거예요. 그냥 먹어요. 그럼 토해요. 그러니까 이 토하려고 먹은 거예요. 머리 아픈 것도 목적도 아니고 약 먹는 것도 목적이 아니에요. 토해야 돼요. 그게 참, 그래서 문제는 그 이전부터 이미 그게 기미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다. 이게 시간이 거꾸로가 있어요. 이거 하려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것이 이미 과거에 그렇게 하겠다고, 과거에 그것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잊어먹어서 다 설명 못 하겠는데, 시간 나열을 믿지 않아요. 나중에 그건 시간 나열을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헷갈리거든요. 시간 지연이 있고 시간에 먼저 오는 것도 있고, 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생기기 시작하면 이게 복잡해지는 걸 내가 왜 설명하고 있을까? 감기 걸려서 그러나? 이것도 기라서 그래요. 기가. 이런 기도 호흡할 수 있어야 돼요. 나중에 단전호흡할 때, 가만히 앉아가지고 호흡할 때, 기운을 들어오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뭐, 공기를 통해서 기를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그거 무슨 초보할 때 하는 거고, 어느 정도 몸의 호흡에 익숙해지면, 기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시간이나 공간이나 시공이 합쳐지는 그 무언가를 받아들이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헷갈린다고요. 앞뒤가 없어요. 삼세일체예요. 이런 식으로 개념을 두고서 호흡을 해요. 받아들이고 있다고요. 그러면 다른 호흡이 돼요. 다른 기운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내가 알고 있는 그 기운이 들어오게 된다고요. 그러면 내 몸도 거기에 따라서 맞춰져 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런 것을 보게 돼요. 시간 넘어서 시간을 건너뛰어서 일어난 현상의 인과관계를 이해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기억력이 상당히 딸리는데, 오늘 아침에서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대체적으로 기억한다고 쳐요. 근데 한 달 전에 뭐 했어요? 모르죠? 이걸 기억하게 되면 뭐가 있냐면 컴퓨터처럼 할 수 있어요. 이 신문에 다 이게 연재되어 있잖아요. 그날 사건을 거기서 추릴 수 있어요. 이거 수학을 그래서 하는 것이 돼요. 그냥 그 사건만 이렇게 사건 위주로 보게 되면 사건의 의미에 내가 압도당해가지고 어제 일어난 사건, 그러니까 한 달 전에 일어난 사건과 지금 사건과 연관관계를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건에서 의미를 빼고 감정적인 거 빼고 보면 이어지고 있는 그 맥락을 볼 수 있어요. 이 맥락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시간을 건너뛸 수 있어야 돼요. 시간을 빼고 통시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려면 시간을 빼야 돼요. 그러면 미래도 되거든요. 엊그제 일어난 일 내일 모레도 일어나요. 이게 열심히 설명해 놓은 게 그 옛날 사람들이 쓴 그 다 사주 명리 이런 식의 얘기인 거고, 또 수학이에요. 사건을 빼고 중요한 것만 뽑아내가지고 다른 걸 제외하면 거기서 보여지는 게 맥락이에요. 그래서 맥락을 얘기하거나 맥락적인 것을 개념을 가지려고 하면 우선은 머리 좋은 거예요. 맥락 찾아내는 거예요. 맥락이 항상 맥락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얘기할 때 맥락을 찾는 거잖아요. 어떤 얘기할 때 아까 기라고 얘기할 때 이 사람이 쓰는 기의 맥락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쓰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안 봐요.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쓰는 말을 보는 거예요. 또 그 말은 맥락을 보는 거라고요. 그 사람은 그 맥락에 따른 행동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보지 않아요. 사람 없어요. 그냥 맥락을 보고서 이런 식으로 살아왔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살아갈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아는 거예요. 길을 알게 되면 내 살아온 맥락이 나와 상관없어요. 내가 그렇게 살아온 맥락을 가지게 된 이유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건, 내가 내 맥락을 알게 되면 이후에 다른 맥락으로 넘어갈 때가 생긴다는 걸 알게 돼요. 맞나? 그래서 준비하라고 했잖아요. 댓글 쓸 때 그렇게 썼는데, 그 하나의 지식을 이해했는데 내가 어떤 지식을 이해했을 때 현실에 행동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보여진다고 해야 되나? 그 상황이 됐을 때, 내가 댓글을 어떻게 썼더라? 그러니까 거기에 쓴 것처럼, 그 볼펜 가지고 얘기한 것처럼, 내가 볼펜을 안 보려면 볼펜을 보지 않는 연습을 해야 돼요. 어디까지 연습해야 되냐고 하면 그 영화까지 얘기했잖아요. 볼펜이 무기가 되려면 볼펜으로 사람 죽이는 연습을 해봐야 돼요. 좀 잔인하긴 한데 해봐야 돼요. 볼펜으로 무기를 쓰는 걸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면, 내가 어떤 하나의 지식을 배웠으면 그 지식을 쓸 수 있는 현실의 기미가 있어요. 그렇죠? 기미가 있을 때가 올 거 아니에요. 그때 망설임 없이 그 기미에 거기에 행동할 알고 있는 지식을 쓸 수 있게끔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항상 난 상비군이 되는 거예요. 5분 대기죠.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돼요. 어떤 행동할지 알 수 없는 사람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긴장해야 된다고요. 그게 깨어있는 건데,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떠한 사물을 가지고 그렇게 보고 있는 거하고 항상 난 거리를 둬야 돼요. 난 다르게 볼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컵으로 보고 있을 때 그 사람이 컵으로 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컵으로 사람을 죽이든가 아니면 컵으로 뭘 하든가 다른 거 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방심하거든요. 설마 이걸로 사람 해치지를 못하겠지 이렇게 된다고요. 너무 폭력적으로만 얘기하는데 자극적인 건 더 이해하기 쉬워서 그래요. 설마 볼펜으로 사람 죽일까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볼펜에다가 독을 집어넣는 북한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로 무기를 쓰는 일이 나오는 거잖아요. 가장 잔인한 공포심을 느끼는 게, 평상시에 쓰고 있는 그 사물을 평상시에 쓰던 방식으로 쓰지 않을 때 우리는 공포심을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올드보이가 망치로 사람 때려주기 때 왜 두렵냐면, 저거 사람 때리는 거 아니거든요. 사람 때렸을 때 느껴지는 그것을 이미 상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마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그 통증을. 머리를 망치로 때리면 함몰돼요. 이건 도끼로 찍는 거하고 또 다른 두려움이 있어요. 도끼는 말 그대로 예리하니까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망치는 좀 또 틀려요. 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옛날에 홍콩 영화에도 그거 있어요. 그게 요즘은 흔하게 쓰는데, 처음에 루아르 거기에서 살인 청부업자가 그게 와요. 그러니까 스케이트보드 타고 아무런 생각 없이
모자 하나 쓴 젊은 청년이 지나가요. 지나가면서 목을 그어요. 아무도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 자세, 그런 사람 평범한 거, 그것이 그런 생각할 수 없는 행동을 벌일 때 우리는 공포심을 느끼게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은 그걸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이게 흔하거든요. 안 흔하냐고 하면 흔해요. 티벳에 그 살인하는, 그러니까 티벳에서 수련하는 그것 중에 하나가 그게 있어요. 투명인간 되는 방법에 그게 있어요. 평범한 사람처럼 되게 만드는 거예요. 살인 청부업자가 눈에 살기 돋고 누구나 다 저거 사람 줄 것 같아. 선글라스, 검은 선글라스 끼고 검은 양복 입고 이상해요. 눈에 제일 띄는데 제일 안 띈다고 나오는데 저는 이상한 놈이라는 거 보면 알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티벳에서 가르쳐주는 살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 그거예요. 눈에 안 띄는 방법이에요. 눈에 안 띄는 방법이 너무 평범해. 우편배달부가 그 예라고 그래요. 우편배달부. 오늘 우체부가 왔다 갔나 안 왔다 갔나 그걸 알 수가 없어요. 맨날 오기 때문에 봤는데 기억에서 사라져요. 방금 전에 우편배달부 지나갔는데 그때 생각해요. 우편배달부가 왔을까 안 왔을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눈에 봤는데 내가 거기에 반응을 하지를 못해요. 너무 익숙해서. 그래서 여러분은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익숙한 거, 당연시 여기는 그곳에서 익숙한 것이 아니어야 되고 당연하게 무엇을 여기고 있는지 찾아내야 된다고. 내가 당연하고 여기고 있는 그것은 나한테 이미 투명인간이가 투명 사물이에요. 나한테 없는 사물이 된다니까요. 나한테 당연한 그 사물은 나한테 없는 사물이에요. 나한테 없어진 게 뭐냐고요. 여러분들의 의식에서, 여러분들 삶에서 사라진 사물을 그 찾아내야 돼요. 사라졌어요. 이런 식의 영화도 있어요. 사라진 사물들. 기억이 사라진 게 아니라 내가 사라지게 하고 있어요. 쉬었다 하겠습니다. 5분이 더 쉬고.